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오늘은 다행히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27명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증 질환이 아니다. 네, 이런 결론을 내린 상황인데요. 국립중앙의료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임상 TF팀을 이끌고 있는 중앙감염병병원 방지환 운영센터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통 환자들 치료하다가 이 의사 선생님들이 또 쓰러지는 경우가 다 있는데, 일단 센터장님은 괜찮으신가요? 건강하신가요? 아직까진 괜찮습니다. 아직까진 괜찮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중앙 임상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고 계신데요. 이 태스크포스는 어떤 기구입니까? 예, 이 태스크포스는 실제 환자를 치료하는 국가 지정 격리병상 의사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모임입니다. 네. 우리가 그 신종 감염병, 그러니까 외국에서 감염병이 들어오면은 외국에서 보이는 임상상이랑 전파 양식이 우리나라하고 전혀 똑같지 않습니다. 뭐 네네. 2019년 신종플루 때도 그랬고, 2015년 메르스 때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병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형태로 퍼지고 또 어떤 임상 양상을 보이는지 네. 빨리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네네. 죄송합니다. 네네. 그건 이제 환자를 가장 먼저 보는 우리 같은 그 격리기관 네. 의사들이 할 일이죠. 그래서 음. 우리가 모여서 빨리 환자 정보를 모으고 그래서 그 정보를 감염병 대응에 도움이 되고자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모임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외국과 우리나라는 좀 상황이 많이 다를 수 있다. 그것이 어떤 병이든 간에 우리나라는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렇다면? 예, 감염병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전염병이라는 게 네. 사람과 사람 간에 전파되는 질환인데 뭐 인구 밀도라든가 출퇴근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아. 문화적 차이 네. 그리고 위생 상태 그리고 기저 영양 상태 그리고 의료 접근성, 의료 네. 수준 이런 거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네. 지금 그래서 중국에는 확진자와 사망자가 엄청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네. 이번에 팀장님을 비롯한 TF팀의 주치들이 기자회견을 여셨어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증 질환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셨는데요. 그 근거가 어떤 걸까요? 예, 그 중국에서 보면 이제 중국 차를 보면 2% 정도가 사망했고 특히나 후베이성 지역엔 더 많은 환자가 사망했죠. 그렇죠. 네. 뭐 아직까지 좀 섣부르긴 하지만 이게 그 우리나라의 치명률은 얼마나 될 거냐 그건 음. 좀 좀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네. 보통 이런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들이 보통 한 보름 전후에 많이 돌아가시는데 우리나라는 음. 보름이 안 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거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까지 이제 환자를 보다 보면 이 폐렴이 중증으로 가면 폐가 말 그대로 이제 호흡을 하는 데인데 네. 폐렴이 중증으로 가면 산소가 부족해지는데 네. 그래서 산소를 그 보조요법을 해줘야 되는데 산소 보조요법이 필요 없는 환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아직까지 판단하기 좀 빠르지만 그렇게 무서운 중증 질환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기저질환이 있다거나 아니면 네. 초고령이거나 그럴 경우는 중증으로 갈 수 있으니까 조심은 해야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 일부 환자들이 퇴원을 실제 했고 또 예정 중인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11번 11번 환자가 퇴원할 예정이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예정대로 퇴원을 했습니까? 그 죄송하지만은 저희가 이제 환자가 실제 퇴원을 했는지 퇴원을 그 안 여부는 했는지는 저희가 네. 확인을 안 합니다. 저희가 환자가 퇴원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까지는 결정을 하는데 네. 환자가 퇴원하는 건 환자분 교통편도 생각해야 되고 보호자분이 음. 언제 오는지 병원 네. 행정적인 절차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정보까지는 모으지 않고 네. 이분이 의학적으로 퇴원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하는데 네. 11번 환자가 의학적으로 퇴원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결정한 건 맞습니다. 네. 그럼 이번이 우리나라에서 한 네 번째인데요. 이 네. 환자가 어떤 상태가 되면 완치 판정을 내리시는 건가요? 네. 그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보수적으로 한다라는 게 좀 지난번에 2015년에 메르스 기준을 준용하고 있는데 네. 2015년 메르스 때 기준이 환자가 임상적으로 좋아지고 48시간이 지난 뒤에 바이러스가 두 번 연속해서 음성이면 격리를 해제하고 거기에 네. 따라서 이제 퇴원을 고려했는데
사실은 이 기준은 좀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임상 자료가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그렇지만 일단은 메르스 기준을 저희가 준용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그래도 전문가들이 이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불안한 건 중국의 상황입니다.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네. 중국에서는 하루 사망자가 90명을 넘기도 했고요. 총 사망자 수가 900명을 넘어서 지난 2003년이었죠. 사스 사태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네네. 됩니까? 첫째 지금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환자가 생기면 뭐 어느 나라가 어쨌든 치료할 수 있는 치료 시설이라든가 의료 네.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겁니다. 네. 특히나 이제 후베이성 지역은 의료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테고, 그리고 또 중국에서는 좀 중증 환자 위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보고 통계를 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사스보다 사망자가 더 많았는데, 감염병의 파괴력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 병이 얼마나 중증도를 보이는 병이냐. 그러니까 음. 감염된 환자분의 몇 분이나 돌아가셨느냐는 네네. 중증도랑 네. 이 병이 얼마나 빠르고 무섭게 퍼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감염시키느냐.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보기에 이 병은 메르스 사스보다 중증도는 훨씬 떨어지는 병이지만 어. 전파력은 그보다 더 높기 때문에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중국에서는 그 보도가 있었죠. 한 15초 정도 이 시장에 나가서 상인과 대화를 했는데 뭐 물건을 샀는데 그 사이에 감염이 됐다 해서 굉장히 좀 놀라신 분들 많아요. 그렇게 속도가 빠른 겁니까? 이게 간염이라는 게. 네네. 감염된다라는 네. 병원체 감염되는 건 사람마다 워낙 다릅니다. 그리고 어. 비교적 짧은 시간 접촉을 했더라도 아주 밀접하게 접촉했다든가, 네. 그리고 말을 하면서 비말이 많이 튀었다든가, 음. 그리고 감염된 환자의 면역 상태라는 게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중요하고, 또 네. 하나는 겨울철에 호흡기 점막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바이러스 감염도 잘 생깁니다. 어. 중국 상하이 당국이 이 대기 중에 떠도는 미세한 입자, 뭐 이른바 에어로졸이 이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경로 중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중국도 상하이 네네. 당국과 중국 보건당국이 약간 좀 의견이 다른 것 같긴 한데요. 이 가능성은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이건 조금 에어로졸 내지는 공기 전파, 이거는 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고 항상 회색 지대가 있기 때문에 항상 논란이 됩니다. 아, 환자가 이제 기침을 하면 환자 몸에 있는 바이러스랑 환자 호흡기 분비물이 작은 물방울이 돼서 뛰쳐나옵니다. 네, 이걸 이제 호흡기 비말이라고 하는데, 네, 이 비말이 공기 중에서 건조해지면 자꾸 가벼워지겠죠. 네, 네, 이걸 비말핵이라고 하고, 이 비말핵이 공기 중을 둥둥 떠다니면서 여러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경우, 이걸 이제 음, 공기 감염이라고 합니다. 네, 비말 감염과 비말핵 감염 내지는 공기 감염은 보통 이제 입자 크기가 5마이크로를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크면 비말, 네, 그보다 작으면 비말핵 또는 공기 감염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이게 바람의 방향이라든가, 아, 그다음에 바이러스의 밀도라든가, 빈말핵이 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느냐, 그리고 빈말핵이 될 때까지 바이러스가 살아남았느냐, 이런 네,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분명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한 가지, 공기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주 멀리 떨어진 사람까지 감염시키는 건 아닙니다. 이게 네, 대표적으로 결핵이 공기 감염을 일으키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개 보면은 그 환자랑 바로 옆자리에 있었던 그런 분들이 감염이 잘 됩니다. 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감염병 중에 공기 감염이 명확히 되는 음, 것으로 확인된 거는 네. 결핵, 홍역, 두창, 수두 이 정도입니다. 아, 그 정도군요. 알겠습니다. 지난달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들어온 전수조사 대상자 전원이 14일간의 잠복기가 지나서 오늘 0시 기준으로 관리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네네. 잠복기가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지나고 아무 증상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해도 무관한 겁니까? 괜찮습니까? 일단 잠복기가 끝났다면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중간에 증상이 아주 경미해서 본인도 모르고 지나가셨던 분들, 네. 이런 분들이 뭐 있을 수 있다라는 이론적인 걱정은 있는데, 이런 건 사실은 바이러스 검사를 일일이 다 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어쩔 네. 수 없는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고 있지만 너무 답답해서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 또 뭐 자영업자 특히 영업에 지장을 받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평소처럼 생활을 해도 되는 날은 언제쯤일까요? 예전에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한 의사분이 방송에 나와서 나도 사실은 마스크를 잘 안 하고 다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네네. 해야 됩니까? 일단 마스크가 호흡기 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고, 네. 근데 마스크는 하시는데 손 씻는 걸 자꾸 잊어버리는 경우가 아, 많으시는데, 손 씻는 그렇죠. 것도 네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언제나 이제 마스크 벗고 맘 놓고 살 수 있을까? 사실 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네네. 보통 이제 감염병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감염병이라고 하더라도 뭐 기후라든가 그러니까 날씨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유행하는 양상이 전혀 다릅니다. 네. 근데 게다가 이건 말 그대로 신종 감염병인데 언제까지 유행할 거냐 이건 음.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환자를 보는 임상 의사로서 어디까지나 감에 의존해서 말을 해보면 네네. 2월 중으로 해서 중국에서 환자 피크가 현저하게 줄어들면 음. 4월 정도에는 조금 잠잠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 하고,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여름까지는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마스크도 중요하지만 일단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네네, 말씀을 그렇습니다. 주셨고요. 이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지원 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만 13세 미만은 걸려도 가볍게 지나간다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 주셨어요. 사실은 일부 보도에 따르면 어린아이들은 안 걸린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게 이제 예전부터 그런 비슷한 말이 있는데, 이것도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이제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은 크게 두 가지 기전으로 사람 몸이 아프게 되는데, 네. 첫째는 바이러스가 막 증식하면서 사람 몸을 망가뜨리겠죠. 네. 또 한 가지는 사람이 바이러스랑 싸우려고 면역 기능을 발동을 하는데, 이 면역 기능이라는 게 바이러스만 딱 잡아주면 아주 좋은데 이게 그렇지 않고 정밀 폭격이 아니라 융단 폭격입니다. 아, 네, 그래서 네. 옆에 있는 내 몸까지 망가지는데, 네. 어린애들은 그런 면역 반응에 의해서 몸이 망가지는 게 좀 덜하니까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일부 아. 감염병에서 그런 현상이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방지환 중앙감염병병원 운영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